저희는 IoT 전문 회사라서 2014년부터 산업 현장의 작업자 안전을 위한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광양 포스코의 베너핏 쉐어링 과제로 써서 안전 솔루션을 넣은 다음에 독점권을 3년 정도 인정을 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독일계 기업인 바스프,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화공 플랜트 업체입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에 방폭 장비, 폭발 방지 장비로서 국내 유일한 제품을 갖고 있어서 현재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두산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에 해당되는 제품을 통해서 안전관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마진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저희 제품이 갖는 상징성도 있었던 겁니다. 이 해당되는 제품이 단일 사이트에 10만 개 정도가 운영된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 상징성이 사라지고 저희는 이제 거짓 업체가 된 겁니다. 이 제품이 판계학계 아니라며 엔텔스 거라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뭐냐면은 이 사건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2014년에 시범 사업을 할 때 청주에서 엔텔스, 이 복사했던 제품과 같이 했던 업체와 함께 파일럿 시스템을 청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공을 시켰고, 근데 2015년에 본 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빠졌던 이유는 판계하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몇만 개에 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없지 않냐 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밀려났습니다. 그냥 밀려났고, 라이마이는 정당한 회사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을 사갔으니까. 라이마이 회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공시켰던 사업을 돈이 없으니 안 되니 청주나 이천에 가시면은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디자인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너네가 돈이 없으니 사업은 빠져라 라고 해서 저희는 실비만 정산 먹고 또 해당되는 사업도 빠졌습니다. 두 번의 연속을 겪으면서 저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작은 회사가 첫 번째에도 조용히 물러나니까 두 번째도 똑같은 경우를 발생시키구나. 이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대표로서 직원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 거는 해당되는 제품을 통해서 매출액이 줄었던 건 첫 번째 이슈지만 저희가 SK의 계열사, SK 머티리얼즈나 SK 트리캠이나 SK 이노베이션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의 매니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녹취한 파일이 있습니다. 머티리얼즈 담당 직원분들한테 SKT와 문제가 있는 회사다. 계약에 조심해라. 잘 안 한다. 트리캠한테 에이드캡스가 현재 사업을 이건 받았습니다. 상위 윗분들이 SK텔레콤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니까 계약에 유의해라. 실제적으로 계약 진행 안 됐습니다. 이노베이션도 방폭 제품은 판계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거 판계학과밖에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못 사니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쳐서 납품하면 받아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LG U+한테도 나쁜 얘기를 합니다. 텔레콤한테 문제 있는 회사인데 굳이 왜? 이미 저희는 그래도 KT는 저희를 뭐 용서란 표현은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회사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합니다. 텔레콤하고 LG U+와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판계아가 SKT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듣고 녹음도 되겠습니다. 왜 녹음을 했냐면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제가 뭐 자꾸 기억을 까먹는다고 통화 내용 까먹는다고 이렇게 몰래 옵션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에디트 캡스의 그 내용과 SKT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판계아가 문제가 있으니 계약하지 마라. 계약해서는 위험하다. 계약에 유의해라.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가면 오히려 소문이 더 커지실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지난주까지 무슨 말을 했냐면 저희 진이사, 저희 이사진들하고 직원들한테 자, 우리가 이걸 해서 좋아질 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고 문제가 되는 회사로 무너지고 망하느니 같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맞았던 부분, 우리가 틀리지 않았던 부분은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큰 회사라고 해서 좋아서 했던 매출액 커져서 좋았지만 정말 2014년 이전에는 매출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냐.
작게 하자 우리. 큰 회사하고 안 하면 되지 않냐. 음. 저희 직원들 보면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있고 제 제자도 있습니다. 저희 매출액 작았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매출액 커지고 큰 회사 되니까 마치 마음만 뿌듯했지, 마음만 자부심이 느꼈지. 솔직히 항상 먼저 만들기 위해서 부품도 저희가 먼저 샀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독촉받아서 만드느라고 빚도 얻어서 또 하다 보니 오히려 이자 비용이 더 컸고, 매출만 커졌지 실질 이익은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저희 직원들 20몇 명 중에 15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5명 정도가 창원 멤버고 제 학생이자 제자인데, 그때로 돌아가자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얘기가 되면 회사는 이제 그만 접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솔루션들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솔루션들이 아까우니 필요로 하는 선배들이라든지 대표님들한테 드리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마저도 저희를 좋아하시는 그 코스닥업체 대표님한테 저희는 아예 생산이고 뭐고 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개발만 좋아하는 회사니 개발만 하겠습니다. 앞선에 다 해서 주시면 저희는 개발만 하고 뭐 라이센스 피라는 걸 인정해 주시면 그런 걸로만 해서 그냥 직원 몇 명으로만 갈게요. 또는 저마저도 CEO로서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발자 출신으로서 개발자로 머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항의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말이 잘못됩니다만 저희랑 소통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마치 말썽쟁이 회사, 저희 밖에 나가면 정말 엉망인 회사로 나옵니다. 근데 엉망인 회사면은 저렇게 포스코라든지 바스프로 쪽에서 저희 쪽에 계약을 안 합니다. 제품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더구나 독일계 기업이. 예.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희 쪽에 대한 홍보를 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달립니다. 저 하루에 200통의 전화가 옵니다. 항의 전화, 뭐 협박 전화. 저 전화 걸면 부재중 전화가 아니라 통화 중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그렇게 통화 중이 뜨면 상대가 싫으니 그냥 통화되는 것처럼 해줄게 해가지고 저 전화 걸면 전화가 연결 안 될 뿐입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때마다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삶이 없어졌어요. 삶이. 전화가 무섭고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건 잘 되건 안 되건 전화는 안 쓰겠다고 했어요. 제가 IoT 출신이지만 전화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그냥 섬으로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오늘 올라오면서 했던 얘기는 자연인으로 인한가 그 프로그램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진짜로. 저는 다 내려놨다는 표현을 뭐 함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희 직원들 그리고 나가서 저희한테 급여를 정산 제대로 못 받고 나간 직원들 그리고 저희 때문에 고생했던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저희 협력회사 대표님들 이 부분들을 제일 먼저 해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꿈이 뭐였냐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오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저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대한상공회에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하이닉스에서 했었어요. 비도 맞고 했는데 저희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유영덕 너는 맨날 뭘 해도 이렇게 어설퍼. 핵심인데 돼.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분신자살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강철교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야 머리 좀 써.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게 원래는 대한항공회의소였고 가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최태원 회장님이 맞더라고요. 첫째 날 갔더니 거기 경비서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오셨냐고. 여기 최태원 회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1인 시위할 겁니까? 그래서 언젠간 출근하시겠죠. 출근하시는 나서 저 볼 때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님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 저희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맞았으니 저희를 보상해 주셔요가 아니라 저희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들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다면 적어도 저희 때문에 손해봤던 저희 때문에 받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변호사를 구하려고 한 지가 벌써 8개월입니다만 지난달에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은 뭐
기사들 따라서 이메일도 따로 보내버리고 제보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답변, 다시 말씀드려서 제보가 맞아요? 제보 이런 기사 그만 좀 올려요. 페이스북도 그만 올려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결책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창구가 열리거나 또는 이 인터뷰라든지 기사를 보시고 또 저희한테 좀 힘을 주신 분들이 힘을 주신다면 저희가 창구가 돼서 뭐라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